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최강욱의 배지가 조만간에 날아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죠. 최강욱의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자, 지금 대법원으로 가 있는데, 대법원이 계류된 지 지금 한 1년 반이 됐습니다. 김명수 체제의 그 오경미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이 오경미가 자신이 이 사건을 주물르고 있다가 결론을 안 내고 전원 합의체로 토스를 해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더 지금 끌어졌는데,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드디어 김명수가 18일 날 여는데, 그때 이 최강욱 사건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명수가 이 사건을 갖다가 자신의 마지막 전원 합의체 선고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김명수를 포함해서 13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나머지 12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6대 6이라고 하면은 김명수가 아마 이 사건을 집어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여졌기 때문에 오늘 18일 날 대법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전원 합의체 선고에 이 사건을 갖다가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최강욱에 대해서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질질 끌었던 대법원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금 끌고 있는 이 최강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렇게 되면 최강욱은 지금 이제 집행유예 2년을 1, 2심에서 받았는데 결국 배지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은 국회의원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고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최강욱이 계속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상고심까지 간 이유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정경심의 컴퓨터에 지금 거기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죠. 바로 최강욱과 정경심, 그 다음에 이 아들, 조국 아들 등등이 나눈 대화, 문자, 메시지, 인턴 증명서로 아드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정경심이 어디에 이 서류를 넣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와인을 한잔 해요 하면서 하는 그들끼리 주고받은 내용, 결정적으로 허위 인턴 증명서, 이것까지 이 조국 정경심 부부의 집에 있는 그 컴퓨터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강욱은 이것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조국과 정경심 부부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1심, 2심에서 그게 다 킬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한테 정경심이 이 컴퓨터를 갖다가 건네준 것이죠. 건네주면서 이걸 언제까지 맡아달라, 나중에 다시 달라,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이 이걸 또 검찰에 자신해서 자기가 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정경심의 이 PC를 입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유죄로 이렇게 선고가 났는데, 지금 최강욱은 상고심까지 끌고 가서 하여튼 계속 시간을 끌면서, 첫째는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어떤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 가장 컸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최강욱뿐만 아니라 지금 그 조국과 정경심의 다른 재판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8일 날 최강욱에 대해서 최종 유죄가 나오게 되면 지금 조국과 정경심이 받고 있는 아들 등 관련해서 받고 있는 이 다른 재판에도 역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오경미라고 하는 이 재판관이 완전히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특히 이 오경미라고 하는 대법관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그 소부에서 나오는 판결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좌파 성향의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이 됐고 완전히 김명수과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명수를 뺀 나머지 12명 대법관들 가운데 확실하게 한쪽으로 기울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마지막 자신의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주재를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고, 최근에 대법관이 조금 바뀌었죠. 인적 구성이 바뀌면서 아마 이게 바뀌기 전이었다고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최강욱에 대해서 1심, 2심 그대로 가져간다, 유죄로 가져간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검찰로부터의 압수수색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증거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주변에 누구 아는 사람한테다가
자, 이걸 언제까지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범죄자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1, 2심의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 독이 맞춰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그 법리적인 근거에서도 이거는 1심, 2심이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이 달랐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1심, 2심이 일관되게 이건 유죄다. 그래서 최강욱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때는 이것이 일관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에서도 그대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바가 있어요. 전주의 의원이 지금 그 전원합의체는 도대체 언제 열리는 것이고 거기에 그 사건들이 몇 건이나 회부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오늘 법사위에 나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은 바가 있는데 법원행정처장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아리까리한 이런 빠져나가는 답변만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법사위에서 오늘 이런 질의가 있던 그 뒤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최강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한 최종 선고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최강욱에 대해서 의원직 유지 여부가 바로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걸 뒤집을 어떤 명분, 그 다음에 어떤 법률적인 이런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국과 정경심의 현재 다른 재판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강욱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선고가 나오면 곧바로 배지 날아갑니다. 지금 보면은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조국 아들에게 자기가 인턴 증명서를 실제로 인턴을 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지만 주 2회 나오는데 한 번 나올 때 한 10분 정도 인턴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최강욱이 속해 있는 청맥이라고 하는 로펌의 직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 선수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최강욱 조국의 아들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깨졌고 마지막 남은 게 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조국과 정경심 부부가 참관을 하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질질 끌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1, 2심에서 일관되게 사실상 이거는 정경심이 처분 권한을 김경록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것이고 컴퓨터 안에서 바로 결정적인 증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허위 인턴 증명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최강욱과 그다음에 조국의 아들 정경심 간에 나눴던 그런 얘기들 범죄를 뒷받침하는 그런 거 중요한 증거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그동안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최강욱은 하여튼 그동안 오래 버텼는데 이 조국과 깊은 관계가 있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렇게 됐고 그 전에 바로 조국 아들에게 이런 가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고 아마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가자 그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고 그다음에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추천이 됐을 때 무슨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검증 절차를 밟았던 그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결국은 조국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결국 배경이 돼가지고 열린 우리당인가에 무슨 비례대표가 되고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배지를 달고 있는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조국이 무슨 출판 기념회라는데 거기도 나가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지금의 검찰들이 무슨 탄압을 하고 있다. 여전히 뻔뻔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최근에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경심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 매체에는 최강욱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경심이 최강욱 아들들과 나는 문자 메시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증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강욱 측은 2심에서 김경록이 저장 매체들을 이미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 압수자인 정경심과 조국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위법 수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심 재판부는
정경심이 김 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 매체를 준 것이다. 지금 정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잠깐 맡아달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록이 검찰에 이걸 이미 제출하면서 정경심으로부터 그런 얘기 자신 들은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김경록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러므로 정경심에게 저장 매체들의 실질적 피해 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최강욱의 주장을 일관되게 배척해 왔고 끝까지 배지를 좀 더 누려보겠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오경미 같은 이런 그 좌파 성향의 이 대법관이 참 문제입니다. 아직도 인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최강욱도 좀 봐줘야 되겠고, 정경심 조국의 현재 남은 다른 재판에도 아마 고려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토스를 한 것 같은데, 전원합의체에서 그동안 3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3차례 회의 끝에 완전히 기울기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지가 떨어질 것이 거의 그 확실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이로써 김명수가 자신의 그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판결을 내리는 이 좌파 성향 정치인이 바로 최강욱이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하면은 지금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이 민주당 세력들에 속하는 인물이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마지막 남은 조국 세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지금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한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